오늘 진료에서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다음 몇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 정신의학의 초기에는 정신질환을 심리적인 문제로만 바라보고 상담 치료 등을 통해 치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서 그런 심리적인 치료법으로는 효과를 보지 못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공황장애였습니다. 그러다가 최신 과학기술이 더 발전하면서 그 수수께끼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많은 정신질환들이 뇌의 기능 이상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말이죠. 특히 기능성 MRI나 PET 같은 최신 영상 기술을 통해 뇌의 이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 지는 불과 20-30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뇌 기능 이상이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공황장애는 뇌 기능의 이상 때문에 발생한 병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잘 조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의지로 해도 잘 안 될 때, 다시 말해 불안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너무 불안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해도 어쩔 줄 모르겠는 이 상태는 여러분의 의지력이 약하고 참을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혈압 같은 신체 질환에 비유하자면 높아진 혈압이 내가 마음을 다잡는다고 해서 뚝 떨어지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혈압약을 드셔야 혈압이 정상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공황장애 약을 드셔야 뇌 기능이 안정되어 불안 증상들이 진정되는 것입니다. 공황장애에 사용되는 약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장의 공황 증상을 줄여주는 항불안제와 장기적으로 불안 수준을 낮춰주는 항우울제가 사용되는데 초반에는 주로 항불안제가 효과를 발휘합니다. 항불안제 중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 특히 그중 알프라졸람이 흔히 처방됩니다. 자낙스, 알프람, 자나팜 등 여러 가지 이름의 제품들이 나와 있으며 알프라졸람 외에도 로라제팜이나 클로나제팜 같은 다른 벤조디아제핀들도 자주 사용됩니다. 벤조디아제핀 외에도 프로프라놀롤, 즉 인데놀이라는 제품도 많이 처방되는데 이 약은 주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이 떨리고 안절부절 못하는 증상에 효과가 좋습니다. 처음 진료를 받으신 오늘 아마 대개의 경우 항불안제를 처방받으셨을 겁니다. 항불안제를 드시면 불안 증상은 신속하게 줄어들어 며칠 내로 아주 편안해지십니다. 물론 조금 더 시간이 걸리거나 용량을 높여야 효과를 보는 환자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항불안제로 당장의 증상을 낮춰주는 초반기를 지나면 이제 좀 더 장기적인 목표에 따라 항우울제 같은 약들이 함께 처방됩니다. 공황장애에 왜 항우울제가 사용되는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약의 계열이 항우울제라는 것이지 연구 결과 몇몇 항우울제들이 공황장애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항우울제는 장기적인 효과가 있고 내성이나 습관성이 없어 항불안제보다 더 바람직한 약이긴 하지만 효과가 나는데 며칠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첫 진료 때 항불안제와 항우울제를 함께 복용하기 시작하여 초반에는 항불안제로 효과를 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항우울제가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한 단계 더 안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 초반에는 몸에 무슨 큰 병이라도 걸렸는 줄 알았던 공황장애 증상이 항불안제로 많이 진정될 수 있다는 걸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불안제로 좋아진다면 이것은 심장이나 폐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의 문제라는 증거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리고 뇌신경이 불안정해져서 오는 공황장애 증상으로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뚜렷하게 많이 편해지고 나아질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 환자들이 정확한 진단을 받게 되기까지엔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리곤 합니다. 그때까지 응급실을 찾고 내과에서 각종 검사를 받곤 하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다는 얘기만 듣습니다. 오늘 정신과 진료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앞으로 며칠 동안 증상이 좋아진다면 그동안의 길었던 의문의 고통에 마침내 마침표가 찍히게 될 것입니다.